이 병을 절대 열지 마시오. 세상이 모두 물에 잠길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인남은 손에 든 작은 금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속 깊은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용녀가 건넨 이 물건이 지금 그의 손 안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보름 전 한양 근교의 어느 연못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산 군수의 아들 이인남은 부친을 따라 서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도 아니었고 특별한 벼슬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친의 심부름을 하고 때로는 관아의 하급 실무를 돕는 평범한 양반 자제였습니다. 26의 나이에 아직 혼인도 하지 못한 채 그는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인남은 부친의 심부름으로 성박 어느 양반 댁에 문서를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양 남쪽 산 아래 펼쳐진 넓은 연못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연못은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물이 깊고 맑아서 여름이면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러 오곤 했고 겨울이면 얼음을 떠다 쓰기도 했습니다.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코끝을 찌르는 강렬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비릿하면서도 묵직한, 마치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릴 때 나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녹이 쓴 철을 물에 담갔을 때 나는 냄새 같기도 했고 피의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이인남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군. 이 근처에 대장간이 있던가? 함께 온 하인에게 물었지만 하인은 고개를 가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무슨 냄새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아무것도 못 맡겠는데요. 이인남은 다시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분명 그 냄새는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연못가로 다가갔습니다. 냄새는 연못에서 올라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은 맑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 아래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계속해서 그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도련님, 어서 가시지요. 해가 저물겠습니다. 하인이 재촉했지만 이인남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못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냄새는 연못 중앙,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물은 분명 깨끗한데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 그리고 왜 자신만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이인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쇠 냄새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그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매번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하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맡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기로. 사흘째 되는 날 이인남은 홀로 연못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물가에 섰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여전히 강렬하게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바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눈을 뜨자 푸른 물속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물고기들이 그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분명 한참을 잠수하고 있는데 전혀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물속 바닥에 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거대한 성문이었습니다. 붉은 빛을 띤 돌로 만들어진 그 문은 물속에서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틀에는 용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인남은 넋을 잃고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안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물을 밀어내며 하나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인남은 그 길을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그곳은 물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물속이긴 한데 물이 없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이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그 나무가지에는 진주와 산호가 열매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원 저편으로 거대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푸른 기와를 얹은 그 저택은 인간 세상의 어떤 궁궐보다 화려했습니다. 이이남은 천천히 그 저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저택 입구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동자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련님. 이이남은 놀라 물었습니다. 나를 아는가? 여기가 어디냐? 동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은 물 아래 세계입니다. 저는 엄동이라 합니다. 아가씨께서 도련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가씨, 누구를 말하는가? 들어가시면 아실 것입니다. 엄동은 이이남을 저택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방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이남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이이남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바다처럼 푸르렀고 그녀의 피부는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 같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이남이 겨우 물었습니다. 저는 이곳의 주인입니다. 용왕의 딸입니다. 용녀였습니다. 이이남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 쇠냄새는 자신을 이곳으로 부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저는 오래전부터 인연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용녀의 말에 이이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이남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용녀는 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용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물 아래 세계를 다스리는 용왕입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인간 세상의 일을 살피십니다.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우리와 인연이 있는지. 용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철산군수는 선정을 베푸는 분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억울한 일을 돌보십니다. 그런 분의 아들인 당신 역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눈여겨보셨고 저에게 당신과의 인연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이남은 믿기지 않았지만 용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부른 것입니다. 그 쇠 냄새로. 새 냄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용궁의 기운입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철과 물이 만나 만들어지는 냄새입니다. 보통 사람은 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와 인연이 있는 자만이 맡을 수 있지요. 이이남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동시에 너무 신비로워서였습니다. 용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괴짝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병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호리병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그 병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병 표면에는 용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뚜껑은 진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용녀가 이이남에게 그 금병을 건넸습니다. 이이남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병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청난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궁의 보물입니다. 이 병 안에는 용궁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물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물입니다. 용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병을 열면 그 안에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모두 물에 잠길 때까지. 이인남은 손에 든 병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세상을 삼킬 물이 담겨 있다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용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인간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병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무엇을 기다립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병이 우리를 다시 이어줄 것입니다. 용녀는 이인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이 병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인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과의 약속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사흘을 함께 보냈습니다. 용궁에서의 시간은 인간 세상과 달랐습니다. 하루가 마치 한 시즌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용녀는 이인남에게 물 아래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용들이 사는 궁전, 물속의 핀 정원,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생물들. 이인남은 그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용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이인남은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녀는 그를 다시 성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문턱에서 그들은 마주보고 섰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병을 열지 마시고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이인남이 대답했습니다. 용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인남은 문을 나섰습니다. 다시 물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수면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연못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옷을 입고 손을 펼쳤습니다. 금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용궁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종적을 감춘 아들을 걱정하던 부친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인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는 금병을 품 안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인남은 금병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 병은 더욱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용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약속. 그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녀가 말한 그때가 올 때까지. 이 나라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가혹했습니다. 음력 4월부터 시작된 가뭄은 5월, 6월을 지나 7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은 바닥을 드러냈고 우물은 말라붙었습니다. 논의 벼는 누렇게 타들어갔고 밭의 작물은 뿌리째 죽어갔습니다. 임금은 여러 차례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종묘에서 제사를 지냈고 사직단에서 하늘에 빌었습니다. 승려들을 모아 불경을 읽게 했고 무당들을 불러 구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푸른 하늘만이 계속되었습니다. 한양의 거리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굶주림으로 쓰러지는 백성들, 물을 찾아 헤매다 지쳐 쓰러지는 아이들. 관청에서는 곡식을 풀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인남의 부친인 철산 군수도 백성들을 돕기 위해 사제를 털었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인남은 매일 거리를 걸으며 그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품 안의 금병을 만졌습니다. 용녀가 말했습니다. 이 병 안에는 세상을 삼킬 물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갈등했습니다. 이 병을 열면 비를 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용녀와의 약속은 어떻게 하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인남이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동이었습니다. 용궁에서 보았던 그 동자가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속이 아닌 인간 세상에서 보니 더욱 기이했습니다. 엄동은 여전히 10살쯤의 아이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이 도련님. 엄동이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저는 필요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엄동은 이인남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련님께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가뭄을 보며 그 병을 생각하고 계시지요. 이인남은 놀랐습니다. 엄동은 그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지 마십시오. 아가씨와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 나라가 죽어가고 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인남이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엄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인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청에서 나눠주는 죽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이인남의 부친은 나이가 들어 병석에 누웠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몸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이인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금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동을 불렀습니다. 엄동은 금방 나타났습니다. 결심하셨습니까?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을 삼키지 않으면서도 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인남이 말했습니다. 엄동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말해보아라. 병을 완전히 열어서는 안 됩니다. 딱 3방울만 떨어뜨리십시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됩니다. 3방울이면 비를 내리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인남은 금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병이었지만 그 무게는 산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3방울 이상이 떨어지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엄동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비를 타고. 이인남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용녀가 온다? 그녀가 말했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일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그의 망설임을 끊어냈습니다. 알겠다. 3방울만 떨어뜨리겠다. 엄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정오에 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엄동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인남은 혼자 금병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용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다음 날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인남은 집 뒤편 마당에 섰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병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의 뚜껑을 돌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병 안에서 시원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인남은 병을 기울였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물방울은 땅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증발하며 안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변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말띠막던 하늘이 순식간에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구름은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하늘 전체가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천둥 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더 컸습니다. 세 번째 천둥 소리가 울렸을 때 이남은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빗방울이 듬성듬성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비는 거세고 차가웠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이 물에 잠겼습니다. 거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한양의 사람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내리는 비였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빗속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늙은이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남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 비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엄동이 말했습니다. 세 방울만 떨어뜨리라고. 그는 분명 세 방울만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는 너무 거셌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것 같았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푸른 섬광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남은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비를 타고 번개를 타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푸른 빛이었습니다. 바다의 빛 같았습니다. 빛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용녀였습니다. 그녀는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물에 젖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푸른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녀의 머리에는 진주로 만든 관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녀 뒤로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용궁의 시녀들이었습니다. 용녀는 이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군요. 이남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빗속에서도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남 앞에 섰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남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백성을 위해 약속을 어길 수도 있었던 금병을 열었습니다. 그 용기와 자비심이 당신을 더욱 귀하게 만듭니다. 용녀의 말에 이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남의 부친과 어머니,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내린 비에 놀랐다가 마당에 서 있는 용녀와 그 일행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저것들은 누구냐? 부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남은 부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연못에서 맡은 쇠냄새, 물속으로 들어가 만난 용궁, 용녀와의 만남, 금병을 받은 일, 그리고 오늘 세 방울의 물을 떨어뜨린 일까지. 부친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부친은 용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녕 용왕의 딸이라는 것이냐? 용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물 아래 세계의 용왕의 딸입니다. 이남 도련님과 인연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부친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연을 어찌 거역하겠느냐? 내 아들이 그대와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날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남의 집만은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용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자 집 위로 보이지 않는 지붕이 생겼습니다. 비는 그 지붕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혼례는 간소했지만 경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에 절하고 땅에 절하고 부모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절했습니다. 용녀의 시녀들이 가져온 패백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주로 만든 비단, 산호로 만든 장신구, 황금으로 만든 그릇들. 이이남의 부모는 그 재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들은 너무 귀한 것들이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에게는 흔한 것들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날 밤 비는 멈췄습니다. 석 달간의 가뭄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의 거리는 물로 가득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다시 푸르러질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이남과 용녀의 혼인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용왕의 딸과 혼인했다는 소문은 한양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지만 용녀를 직접 본 이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용녀가 가져온 재물로 이이남의 집안은 순식간에 부유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많은 하인을 두었습니다. 이이남의 부친은 병이 나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이남이 가장 기뻐한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용녀는 물 아래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이남은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웠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날 물가에서 맡은 쇠냄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이남이 용녀와 혼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용녀가 가져온 재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용궁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더 많은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이이남의 집안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이남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평생 글 공부에 그다지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용녀가 곁에 있자 이상하게도 글이 술술 읽혔고 시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용녀는 그에게 물 아래 세계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 지혜는 인간 세상의 학문과는 달랐지만 이이남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이이남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하급 관리였지만 그의 능력은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했고 공정했으며 지혜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용녀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집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 한 마리가 집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이이남의 부모님도 놀라 방 안으로 숨었습니다. 이이남은 칼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호랑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 눈은 노랗게 빛났습니다. 이이남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용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이남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용녀는 말없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푸른 빛이 나왔습니다. 그 빛이 호랑이를 감쌌습니다.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이 된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용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녀가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돌려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한 것이오? 이이남이 물었습니다. 용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산의 짐승들도 물의 기운을 알아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곳이 그들이 올 곳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이남의 집에는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위험도 모두의 다가오지 의견을 않았습니다. 듣고 현명한 길을 찾. 도적도 짐승도 병마도 용녀가 그 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인암과 용녀 사이에는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고, 셋째도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했고 총명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닮아 착했고,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상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물속에서 1시간 동안이나 숨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물고기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비가 올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이인암은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인암의 벼슬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정삼품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철산 군수의 아들로 태어나 평범하게 살 것이라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나라의 중요한 신하가 된 것입니다. 왕도 그를 신임했고 백성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인암의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어찌 알았겠느냐. 모두 하늘이 내린 복이구나. 이인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하늘의 복이기도 하지만 그날 물가에서 제가 선택한 것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연못가에서 쇠냄새를 맡던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던 날, 용궁에서 용녀를 만난 날, 금병을 받은 날, 그리고 그 금병을 열어 백성들에게 비를 내린 날, 모든 것이 그 선택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냄새를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만약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만약 용녀의 부름을 거절했다면, 만약 금병을 열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인암의 가문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라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문관이 되었고, 둘째 딸은 좋은 집안에 시집갔고, 셋째 아들은 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 즉 이인암의 손자 손녀들도 모두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인암은 늙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인암을 처음 만난 그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인암은 그것이 슬펐습니다. 나는 늙어가는데 당신은 변하지 않으시오. 어느 날 저녁 이인암이 말했습니다. 용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물의 존재입니다. 시간이 저를 늙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늙는다는 것은 당신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내가 죽으면 어찌하실 것이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물 아래에서 언젠가 당신도 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물로 돌아갑니다. 이인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이인암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66이었습니다. 용녀는 그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이인암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용녀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물 아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용녀는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다 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용녀가 용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인암의 자손들은 그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어떻게 선조가 물가에서 쇠냄새를 맡고 용궁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용녀와 혼인했는지, 어떻게 가문이 번창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야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청구야담이라는 책에 의남 임수후유철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의로운 남자가 물가에서 쇠냄새를 맡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쇠냄새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용궁의 기운이었다고. 또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인암의 운명이 그를 부르는 소리였다고.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쇠냄새는 이인암이 쥐게 될 권력과 부의 냄새였다고. 철은 단단하고 귀한 것입니다. 무기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냄새를 맡았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단단하고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이남은 부를 얻었고, 권력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번창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날 물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용녀와 혼인한 남자의 이야기, 금병으로 비를 내린 이야기, 가뭄에서 백성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야담은 기록합니다. 역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사가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이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정사에는 그의 이름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담은 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때로 운명은 이상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것은 물가의 쇠냄새일 수도 있고,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갑자기 주어진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알아보고 용기를 내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이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냄새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녀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약속을 지키면서도 금병을 열었습니다. 그의 모든 선택이 옳았던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양반 자제의 삶이 아니라 전설이 된 삶. 물가의 쇠냄새.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을 부르는 운명의 냄새로서, 당신이 쥐게 될 미래의 냄새로서. 다만 그 냄새를 알아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용기가 있는가가 문제일 뿐입니다.